9월 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10개 경주를 일단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경주가 4경주부터 8경주까지 5개 경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등 상금이 8천만원 정도가 되고 2등 상금이 3천만원 정도가 돼요. 워낙에 1등 상금하고 2등 상금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수들이 우승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 마방에서도 역시 우승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의 첫째 주이지만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됩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도 박성희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던 대로 거기에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접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를 최선을 다한 만큼 그만큼의 성적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흐름 자체도 빡빡한 편성이지만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 딱 편성 3개 잡아서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적중하냐 보다는 제가 봐서는 환수라고 생각합니다.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 때려야 되는 거고 또 5배 이하가 떨어지면은 압축을 해야 되는 거고 배당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아예 배당말을 놓고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의 마필들과 지금의 뛰어봤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번마 스트롱참이 팔리는데 얘는 그렇게 막 다리씀이 좋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여기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데뷔전에서의 2차 가는 모습을 보면은 선입 외곽에 빠른 마필들이 없는 경주에서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이죠. 일단 안쪽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하지만은 스타트와 중속이 또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에요. 의외로 이번 경주가 안쪽에 8번마 캐치아이나 4번마 파르키우스, 안쪽에 2번마 유니콘 킹덤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른 만큼 10번마 스트롱참은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4번마 파르키우스 휴양 공백은 있지만 워낙에 좋은 마필입니다. 지금 데뷔전을 치러봤던 마필이 아니에요. 실전에 주행검사를 하고 바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을 하지 않고 안병기 조교사가 연습 주행을 하면서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고 주행검사 때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잡고서 외곽으로 10번 게이트에서 이렇게 무빙을 뜨더라고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문세영 기수 주특기죠.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맞추는 거 주특기입니다. 근데 말이 끌고 가다 보니까 안쪽으로 못 집어넣었어요. 그냥 외곽으로 이렇게 뱅뱅뱅 잡아 돌고 거기서 끝나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라스트에도 잡고 합격했다는 거.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지만은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마필이다. 그리고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외곽 무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안쪽에만 안 바뀌면 돼요. 근데 주행검사 때 연습 주행 때 스타트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4번만은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안쪽에 유니콘 킹덤이 되겠습니다. 일단 얘도 약간의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 데뷔 전에 약간의 경합을 하면서 라스트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로 가능해요.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경험을 했다고 아예 바닥을 쳤다고 약간 인기권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분명히 또 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경매가 요게 이제 포인 마필인데 경매가가 4,500만원짜리입니다. 5번마 베스트 클론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전혀 팔리지 않았던 마필이죠. 그냥 거의 인기 8위, 9위권 이렇게 팔렸던 마필인데 4차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얘도 분명히 한산의 자마이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이 있어요. 약간 마차가 얇은 단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기는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 5번마 베스트 클론입니다. 무조건 봐야 되고요. 8번마 캐치아이 역시 망산 농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추진하고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했는데 중간 정도 추진하고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했거든요. 라스트에도 약 추진하고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 분명히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주행검사를 할 때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 능력이 있으니까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한 겁니다.
8번마 캐치아이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마필은 4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고,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봐야 되고, 배당이 터진다면 5번과 8번, 5번마 베스트 클론과 8번마 캐치아이는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경주는 4번을 놓고 2번, 5번, 8번 이렇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승부처로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1번마 베스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임마들이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임마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항상 불안합니다. 추임마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이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야 해요. 추임마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못 올라와? 그러면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1번마 베스트퍼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게요. 이거는 다리 바꿈도 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1200m에서도 맨 후미권에 있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주로 자체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하고 마찬가지인데 주로 자체가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합니다. 추입형의 마필들도 거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야지만 추입을 해요. 여기에 1번 게이트는 상당히 불안하고요. 안 팔리는 마필을 한번 주력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 마필 때문에 이번 경기 추천 경기로 가져가는 건데, 지난번에 모습이 한 60%였다면 이번 경주가 8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또 사정권에서 붙을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정에서도 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번 강하게 한번 주력으로 놓고 때릴 생각이고요. 충막감은 여기서 안정적인 충막감을 찾아야겠죠.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하겠는데 의외로 인기마들이 불안합니다. 6번 마 한강 히어로도 그렇죠. 2번 마 페이너스징도 그렇죠. 다들 고만고만한 불안한 인기마들이에요. 그 마필 중에 축 잡고 그 다음에 복병마 중에 두 마필이 한번 강하게 노리면서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 꼭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페이네스터킹, 여기에 외곽에 8번마 베스트 빅뱅, 여기 안쪽에 3번마 유레카까지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토요 경마 중에 가장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진짜 뭐 6등급 경주에서도 정말 부진마들만 나와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일단 6번마 페이네스터킹이 팔리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뭐 경매가가 개별 구매 5,500만원짜리 매니피의 자마인데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좀 높아요. 머리가 높다 보니까 이 모래를 맞거나 여기다 제어를 냈을 때 약간 머리가 더 들려버립니다. 요게 이 마필의 일단 단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시킵니다. 지난번에 이상균 기수, 감장 기수가 탔는데 라스트에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4코너까지 오기까지의 단도리를 못했다는 거죠. 말이 약간 주춤되고 그러면은 임기훈 기수처럼 채찍을 때려가면서 더 쪼개가지고 사정권까지 붙어 올라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용주 조교사가 직접 임기훈 기수를 불러다가 기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마방에서도 임기훈 기수한테 부탁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야,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다. 무조건 한번 때려봐라 하면서 6번마 피네스터킹을 출전시키는 거고, 8번마 베스트 빅뱅은 지난번에 출전하고 2주 만에 빠른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 연속 이 마필은 조교 자체가 거의 없었던 마필이에요. 매번 수영 조교만 하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요배통에 뭐 산통도 있었고 최근 계속적으로 약간 질병기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베스트 빅뱅은 일단은 선행형 전개보다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 복병마였다면 강하게 봐야 되는데 인기마이기 때문에 강하게 볼 필요가 없고요. 3번은 유레카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 다시 공백입니다. 지난번에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말이 많이 좋아져서 한번 때려봤는데 그렇게 막 강단말은 아니에요. 또다시 공백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죠. 일단 12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고 일단은 큰 능력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조교 때도 큰 느낌이 없었어요.
그 반면 외곽에 있는 10번마 새벽밴드와 11번마 럭센 이 두 마필을 좀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10번마 새벽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두 마리 밖으로 전개를 하면서 자리 선정을 전혀 못했던 마필입니다. 힘이 있는 마필인데도 자리 선정을 못했어요. 오수철 기수가 직접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스포족을 한 번 했다면 이번에 스포족이 두 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11번 럭센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무조건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선행을 가는데 4코너까지 편하게 전개한다. 그냥 뭐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김옥성 기수가 탔던 금성환이도 뭐 앞선에 붙어 한 바퀴 돌았고, 지난번 주에 마지막 경주도 뭐 덕원포 그냥 뭐 퀴한 공백이 있는데 앞선에 가고 한 바퀴 더 돌렸고, 11번 럭센도 워낙에 부진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얘도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11번마 럭센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8번마 페이니스워킹을 세게 보고, 복병마 중에는 10번마 새벽밴드와 11번마 럭센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200m 마카오 트로피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특별경주입니다. 1등 상금이 8,800만원, 2등 상금이 3,300만원, 그 다음에 3등이 2,100만원, 완전히 뭐 팍팍팍 깎입니다. 무조건 1등을 와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7번화 불방울,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중속에서 엄청나게 끌고 가면서 외곽으로 무빙식으로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타는 모습을 보면 문세영 기수는 그냥 얹혀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위에 딱 달라붙어만 있었으면서 왔던 마필이에요. 라스트 걸음 마지막 여유까지 질주본을 11마신을 이겼습니다. 질주본이 지난주에 58에 부담장을 짊어지고 깨졌던 마필인데 그 마필을 이겼어요. 실은 일단 안정적인 충만감. 박찬서 조교사가 오랜만에 특별경주 우승할 수 있고, 마방도 약간 침체되어 있었는데 제발 이거 우승하면서 마방이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스포조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포조교까지 3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준비 잘했던 7번은 불방울 일단 기본기로 가져가야 되고요. 3번은 터프 가이가 되겠습니다. 이도 일단은 잡고서 자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세를. 차근차근 자세를 잡아가고 있는데 매번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졌고 주행 밸런스도 계속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타고 오셨더는 따라가면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직진성이 어느 때보다 많이 좋아졌던 마필이 3번 터프가이에요. 승급자를 맞으면서 1.5km의 감량, 뭐 1억짜리의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1200m 그냥 중급 이상의 경주 편성이지만 상태는 좋아요. 3번 터프가이 봐야 되고요. 4번은 와일드삭스도 이번에 승급전인데 얘도 뭐 2천만원짜리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왔던 6월달의 모습이고 5월달에도 따라가는 모습에서 취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5선, 6선까지는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고요. 자, 일단은 7번이 이 외곽에서 무빙을 뜨고 이제 11번만 라이드 럭키가 선행을 가겠는데 외곽 게이트에서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11마리 출전해서 11번 게이트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되겠지만은 그렇게 온사이드하게 선행만은 아니에요. 2번마 바이스로이드 7번 다음으로 팔리는데 이번에는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교 자체가 거의 없었던 마필이죠. 뭐 구보 위주로만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영 조교까지 일단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담량이 57이야. 52.5하고 57하고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4.5kg의 차이인데 부담량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일단 2번이 약간 배제해 놓고 10번마 정문볼트도 52에서 58입니다. 얘도 부담량이 엄청나게 많이 6kg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도 일단 추입은 잘하는데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모래를 약간씩 피해서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뭐 6번마 모닝힐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약간 기복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13초 때까지 뛰었던 마필이에요. 모닝힐은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 바이스로이한테 졌는데 한 마신을 졌는데
부담량 2점이 있잖아. 얘도 55에 올라갔지만은 얘는 그래도 55하고 57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6번만 모닝이를 좀 더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경주는 7번을 일단 인정하고 인기마 중에는 4번 와일드삭스, 복병마 중에는 3번과 6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STC 싱가포르 트러플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픈 80점 이하의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승부처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말씀드렸던 위시매가 되겠습니다. 주중부터 말씀드렸고 이 마포는 모래를 맞고도 지난번에 약간 적응을 했다. 그래서 약간 외곽으로 빼가지고 다시 추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지만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하는 게 전개하는 게 훨씬 더 잘 뛰는 마필입니다.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훨씬 더 잘 뛰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일단 앞선을 좀 더 붙을 세력입니다. 일단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인기마 중에 1번은 라운드 스포트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도 일단 예전에 스타트 타임이 13초 1, 13초 3 요 정도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부담량이 1km뿐이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많이 뛰었지만 근데 스타트 자체가 최범현 기수가 서울 경마장 기수들 중에 스타트가 가장 약한 기수가 최범현이에요. 요거 안쪽에서 1번 게이트 약간만 실패해버리면 근데 매번 약간 실패를 해요. 최범현이가 그 실패해버리면 아예 올라오지도 못할 마필입니다. 잘 타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잘 타줘야 되는 마필. 근데 조교 때도 그렇게 막 싹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안쪽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차라리 얘는 10번 게이트나 뭐 7번, 8번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안쪽에 2번마, 3번마 엄청나게 빨라요. 빠른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넘어가 버리면 1번마 라운드 스포트는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불안한 인기마 1번 때문에 승부를 하는 거고 안정적인 충막감을 찾아가지고 복병마에다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방 붙이면은 여기는 게임은 끝날 것으로 보여요. 여기는 뭐 큰 배당보다는 10배, 15배 요 정도의 배당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JR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은 남산의 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한 마필이지만 이번 조교 때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가 약간 부족해. 남산의 별이. 조교 때 느낌은 괜찮은데 뭔가 좀 부족해. 근데 얘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조교만 보면은 막상 완벽하게 모습을 보여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편성 자체를 너무나 좀 잘 만나야 되는 마필이 남산의 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11번마 치프인디 얘는 일단은 저는 3번보다는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승급전에 맞으면서 조교 자체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스포 조교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구보 위주로 강구보 위주로 돌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같이 출전한 한바방에서 출전하는 문화킹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발걸음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에 문화킹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문화킹이 지금까지 못 뛰었던 이유는 약간의 공백도 있었지만은 말이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다비드 기수가 더 좋은 거고 다비드 기수는 농땡이 기지를 잘 잡고 무조건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잖아요. 4번마 문화킹. 지난번에는 휴양 공백에서 김용본 기수가 초반에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한번 해봤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4번마 문화킹. 일단 요거까지만 보면 들어가겠고 여기에 공백에서 출전해서 선행을 가는 18주의 공백이 있는 6번마 쿠페일승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 보니까 약 추진하고 그냥 쉽게 선행을 갔고 잡고서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 중속 자체는 가장 여기서는 빨라요. 1800m에 1분 55초 타임도 가지고 있고 근데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에 덕원포가 한 바퀴를 잡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주류 자체가 너무 가볍구나. 6번마 쿠필승도 선행을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애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8월 26일 날 주행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는 조교 자체가 그냥 9번 위주로 막 힘 안 배했어요. 그냥, 근데 힘 자체가 완전히 힘이 꽉 차 있어요.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9필승도 봐야 되고, 1번과 돌아온 뽀빠이도 솔직히 말해서 18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얘는 2000m에서는 힘을 쓰다가 마지막에 말아버려요. 이번 경주 1800m이고, 임기훈 기수가 초반에 그냥 적극적으로 밀릴 겁니다. 자리 선정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8번마 볼트맨 같은 경우는 직전공주의 약간의 컨디션? 근데 얘가 약간 우전지 파행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8월 23일 날 우전지 파행에 지금 4일의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약간 강도가 아쉬워요. 아쉬워. 근데 여기도 이제 현장에서 약간 골라야 됩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돌아온 뽀빠이 1800m 적정거리다. 2000m는 남산의 별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한 번 쥐고 한 번 이겼다 했어요. 근데 지금 2000m가 오면서 남산의 별한테 진 거고 1800m에서는 해볼만 해요. 돌아온 뽀빠이도. 2주 만에 빠른 출전이 있는데 괜찮아요. 3번만 남산의 별도 일단은 무시는 못하지만 충막감은 아니다는 거. 배당이 터진 다음에 4번만 문학행. 조교 때 확연히 좋아진 모습이었고 지난번에는 딱 경험만 했다. 6번만 9필승은 58의 부담량이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 11번만 치프인디는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렸다.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다.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3번, 6번, 11번. 여기에 배당이 터진 다음에 4번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경주는 현장에서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홍콩 트로피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이번 장산회전은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장추열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승급전에 점핑 출전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하는 것보다도 이 트로피, 홍콩 트로피 대상 경주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양이세요. 그리고 그때 안 뛰었으면은 1등급 경주가 2000m 경주 편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점핑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잘 뛰어줬어요. 또다시 부담량이 54입니다. 또 여기에 1700m 안쪽 2번 게이트까지 차고 나왔어요. 선행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세영 기수가 이 전반부 경주의 불방울, 그 다음에 여기 장산레이저, 요것만 우승하면 상금이 벌써 1억 6천이에요.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점핑 출전해가지고 큐피드가 마이티고 이런 말들을 여유있게 이겼거든요. 2번마 장산레이저 인정하고요. 7번마 장산바다도 직전 경주 뛰는 거 모습을 보니까 백색광채. 근데 얘도 모래를 안 맞고 뛰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안 맞고 출발 자체가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체중이 지난번에 454kg 떨어졌는데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이 체중이 적정 체중으로 보여. 빅토아르 기수가 적극적으로 밀 겁니다. 2번이 선행을 가고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 7번이에요. 여기에 외곽이 11번만 마스크까지 따라붙겠죠. 요거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일단 2번, 7번의 막권이 기본 막권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7번도 상태 자체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2번, 7번의 인기만 일단 인정하고요. 한 번마무리만 더 가져간다면은 밖에 없어요. 4번 정도? 플래티넘 유로 정도? 근데 한 집 승부가 되려나? 이거는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거로는 2번, 7번 뿐이 없어요. 10번만 딕시 어게인도 거리가 늘면 좀 불안하잖아요. 1400m까지가 이 마필의 적정 거리인데 지금까지 19번을 뛰면서 1700 넘어 경주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장거리 경주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필요하고 플래티넘 유로는 지난번 오스철 기수가 참고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죠. 근데 그게 일단은 지난번에는 8마리 뿐이 안 출전하지 않았던 경주잖아요. 단출한 편성에서 취입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3번, 4번째 지난번에 스타트가 확실히 좋아졌네. 4번도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을 놓고 7번, 4번 요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아일랜드 트로피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명경주 제가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8경주는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데 3번마 운평가속과 5번마 동진체각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3번마 운평가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선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했고 3코너 중반 부분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승부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더라도 약간 모래를 맞지 않고 뛰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지난번에 모래를 뭐 정통으로 맞았던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 모래를 맞자 약간 주춤거리죠. 장추월 기사가 약간 외곽으로 빼가지고 3코너 중반부터 미리 승부수를 던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별나라 신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겨루면서 요걸 못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의 3차, 4차, 5차 갔던 마필들은 그렇게 능력맛 자체들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일단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죠. 밀고 가면은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굳이 뭐 선행을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얘도 약간의 단점 뭐냐면 왼쪽 차측을 때렸을 때 지난번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 요게 일단 인기마입니다. 5번마 동진체강은 제가 생각하기에 왜 두 번의 경주에서 2등급 경주에서 그 다음에 지난번 일간 스포츠 대상 경주에서 선행을 왜 안 갔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경주 편성입니다. 6월 11일 날도 상당히 뭐 강한 상대들과 뛰었죠. 근데 그때도 선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송재철이가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7월 11일 경주 일간 스포츠회 대상 경주에서도 김용군 기수가 안쪽에서 스타트가 잘 나왔는데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더라고요. 야, 두 번 다 왜 따라가는 전기를 할까? 분명히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그걸 왜 몰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만 동진창가 그래서 이번에는 굳이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의 경주도 다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전기에서 깨졌는데 이번에 따라가는 또 전기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5번마 동진체강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 두 마필이 땡땡 굳어서 돌아올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타이어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만 그렇게 지난번보다 세게 레이스 전개를 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 반면 박수현가 노리는 마필은 선출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어느 때는 선행도 갈 수 있고 어느 때는 따라가는 전개도 될 수 있고 다 전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부담력도 많이 올라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 복병마를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약간의 혼전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쪽에 1번마 글로벌 플라임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죠. 상당히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보내놓고 여유롭게 잡아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고 야, 혹시 이제 말이 이제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가 보다. 완전히 그냥 뭐 뒤집어졌나? 말이 이렇게 좋아졌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부담량도 2kg가 내려갔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맘만 먹으면 3선, 4선까지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마필 자체가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플라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승급전에 맞아있다는 게 약간 단점이지만 이건 이제 매니피의 자만입니다. 4번마 강력한 지금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근데 하만식 기수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강하게 뭐 별다른 추진 없이 스타트가 보강이 되면서 쉽게 선행을 가면서 은혜 레코드를 7마신을 이겼어요. 안쪽에 3번마 임피덕스가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마필을 보내놓고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놓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승급전이지만 부담량이 53.5 지난번에 1kg 내려왔고요. 말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보다 스포 조교를 또 많이 하고 나오고 있어요. 2번 더 해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만식 기수가 이 마필을 또 조교를 하는데 신경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국내산 5등은 차돌론하고 일요일날 이경주 출전하는 차돌론하고 일단 병합 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6번마 금성 크라운 역시 지난번에 3착을 하는데
지난번만큼만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적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대들도 7월 30일에 상대들이 좀 강했어요. 6번마 금성 크라운도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인기마 1번, 4번, 6번이 좀 세 보입니다. 1번, 4번, 6번이 세 보이고 9번마 동서여굴도 일단 팔릴 건데 근데 이번 선행을 가지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두는 겁니다. 안말경주 편성에서 3번마 인비탁스도 약간 뒷심 자체가 약간 부족한 안말입니다. 지난번에 빅투아르가 타고 이제 인기 2위로 팔려고 약간 늦발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면서 이번에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딱 인기만큼만 팔려요. 여기에 아예 뭐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의 11번마 바로킨이 되겠습니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4번마 강력한 지금을 빼놓고는 다른 말들이 없어요. 그러면 12번마 바로킨도 여기선 도전이 가능하죠. 배당이 터진다면 12번까지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다는 거. 빠른 말이 4번하고 9번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면 12번만은 배당 마필이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정리할게요.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도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5번마 코스모가 선행형 마필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좀 따라갔습니다. 앞에 갈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장추열 기소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55의 부담량입니다. 근데 예전에 55.5에서 부담량에서 극복했던 마필이고 적어도 최봉주 교사하고 직접 병합 조교를 하는데 국내에서 3등급 KN라이트라는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추열 기수가 꼭 찾고서 또 전개도 잘했고 장추열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앞말이기 때문에 지금 5연타, 6연타 지금 도전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세게 안 봤어요. 근데 잘 뛰더라고요. 5번마 코스모 일단 인정하고요. 복병마 한 마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런던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적정거리가 1200m를 일단 내려왔습니다. 루나 스테이스의 대상경주까지 뛰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타고 약간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안혜영 쪽에서 마방에서 이번에는 이 김용근 기수를 불렸습니다. 김용근 기수도 51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있는 마필을 타려면 체중 자체를 49kg까지 빼야 됩니다. 근데 이 49kg까지 뺀다는 거는 조금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필을 탄다는 거는 분명히 마필의 능력이 기본기가 있다고 판단돼요. 똥말이었다면 김용근 기수가 굳이 이 마필을 탈 일이 없습니다. 복병마이기 때문에 이걸 타는 거고요. 10번마 도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기 때 지난번에 안양호랑이 6번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안양호랑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뜰 수 있고 추입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갑니다. 10번, 5번, 10번 여기 안쪽에 2번마 제다이 포스 같은 경우는 이탈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탈 자체만 되면 되는 마필인데 이탈 자체가 너무 늦어요. 그리고 지난번 올라오다가 도깨비한테 졌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수영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영조교 유승환 기수가 발주연습까지 하고 나오는데 느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강한 구보 스포 조교를 하지 않고 강한 구보 위주로 조교를 하는데 딱히 느낌 자체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제다이 포스도 그렇고요. 6번만 안양호랑이도 역시 생각보다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54? 이것도 앞말입니다. 국산 마필이에요. 이거는 또 인기마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5번마 코스모를 축으로 7번마 런던 스피드 요거 보고 10번마 도깨비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번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제주 경마가 한 7개 경주가 있는데 제주 경마는 제가 한번 연락해봐서 좋은 내용 가지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수홍 9월 시작하는 경마 한번 최선을 다하고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